2025년 4월 7일 히트풋볼 K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일 존입니다. 안녕하세요, 풋볼A 코치 이슬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네, 어디에도 없는 캐리그 방송 히트풋볼 K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후원 힘차게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학님께서 5,000원, 국산카우 7,500원, kitkit 2,000원, 채채치수 만원, SK킴리 3,000원, 민매 3,000원, 초이준영 3,000원, 테스티파이 2,000원, 파워 오버웰밍 네, 만원 감사하고 킴 2,000원, 최병욱 2,000원, 힙합도 뉴클리어, 그다음에 일본계 미국인 만원 감사합니다. 후원으로 대전 리뷰 1부는 늘어날까요? 아유, 그럼요, 늘어나죠. 네, 식장 탈출 시즌 2, 그다음에 황가도 뛰잖아 진전한 나서윤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항상 축구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리 뭐 특별한 뉴스 있나요? 뭐 안부 얘기할 거 있나요? 저 JTBC 촬영하고 왔습니다. K리그 위클리그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네, 거기 오전에 촬영하고 화장도 받았고. 화장한 거구나. 네. 하고 왔어? 그래서 오늘. 화장도 하고 JTBC에서 지금 화장한 거예요? 네. JTBC 스포츠 팀에서 해줬습니다. 네, 화장 좀 성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분장을 되게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 전이 약간 엉망이어서 그런지 하고 나서 되게 뿌듯해. 그래? 나도 하고 와야겠다. 또 원이 또 신경 쓴다 저거. 또 누가 방송한다니까 왜 나는 머리야 이러면서. 야, 오늘도 숨겨 새끼야. 시기가 또 빵꾸 나면 또 토스 해주겠다. 오늘도 카페에 갔는데 자꾸 오늘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나? 얘기 좀 하고 좀 아니, 숨기지 마. 없어요. 표정이나 숨겨, 딴 거 숨기지 말고. 이게 야망이 드러나가지고. 네, 대단한 어떤. 근데 진짜 원일이가 방송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진짜 보고 배워요. 해야 될 말하고 안 해야 될 말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해야 될 말하고 안 해야 되는 말 안 하는 것 같아요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해야 될 말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야. 그 구분이 넣었다 뺐다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패널 누구야? 김한도 있을 거고. 둘이에요, 둘이. 김한 둘이? 네. 단 둘이? 네. 좀 더 해가지고 3인 체제로. 몇 분? 몇 분 하는데? 두 경기 하고. 다 경기. 하는 건 네, 아니구나. 다 아니고요. 주요 네. 경기만.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열려 있습니다. 네. 저 항상 열려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K리그 관계자들을 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진짜 많이 듣거든요. 이스타 비싸다. 제가 원래 별명이 칩주원이었습니다. 칩주원. 집주원. 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담 없이 전화, 밑에 자막 나죠, 전화번호. 네. 여기로 전화 주시면 네, 제가 직접 받습니다. 네,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뷰 한번 들어가 보자. 저 미안해요. 네. 원일이 또 안부 안 물으면 또 저는 저희 카페에 매출이 아니요 매출보다는 이제 히든 K 네. 보고 많이 와주셨구나. 와주셨다고. 네. 또 장문에 이제 저희 망고빙스 픽이 나가거든요. 그 픽에다 글로 적어서 히든 K에 이주원보다 김원일이 낫다. 뭐 이러면서 편지를 적어주셔가지고 네. 네. 이주원은 빠져도 김원일은 빠지면 안 된다. 그래요? 새끼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사람들이 제가 나간 콘텐츠에 야, 이주원 왜 이스타라 그래? 뭔데? 쟤 추면 뭔데? 하다가 이제 빠지면 알게 됩니다. 빠지면 알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장문에 또 편지를 받게 되니까 또 히든 K 하는 게 뿌듯함도 느끼고 하길 잘했다. 좋습니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이렇게 개개인의 책임감이 팬이 생기면 더 좋아요. 더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진 요청 뭐 카운터 들어오실 때 크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일반 그 손님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일반 손님들한테 안 들키려고 작게 얘기하는 걸지도 몰라요. 네, 김원희 뭔데? 저 사람 뭔데? 저 사람 왜? 이러면서 작게 얘기하실 때
쿠키가 나가기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좀 크게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자신 있게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준비하세요. 저 괜찮죠? 그 컨텐츠로 1일 알바 컨텐츠로 새벽 청과시장까지 가가지고 이제 같이 하는 걸로. 네, 그런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는 다크서클이 좀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우는 콘텐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울산 대전 2대3 경기가 있었거든요. 네, 경기를 뭐 나름 저는 재밌게 보긴 했었는데 뭐 깊게 리뷰를 한다기보다 어쨌든 교체 투입된 주민규의 역시나 좋은 집중력으로 대전이 3대2로 승리한 경기였었고, 대전이 먼저 넣었다가 2대2 되고 3대2로 역전시킨 그런 경기였습니다. 나름 따라가는 울산의 모습도 인상적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울산은 주중 경기에서도 패했고 이 경기가 앞 경기를 이제 뒷 경기를 이제 앞으로 당겨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전 입장에서는 그때는 쉬고 이제 승점 3점을 벌어놓은 거야.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승점을 잃어버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울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주중 경기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 서울을 상대로 꼭 승리를 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진 않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저도 이제 입중계를 했는데 좀 지루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이런 경기는 터트려야 돼요? 그 텐션을? 네.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이걸 터트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때부터 센 비판이 들어갑니다. 옛날로 치면 욕이 들어가야 돼요. 아, 뭐야? 경기 왜 있다고 그래? 아, 김평우 감독이 뭐예요? 할래 안 타실 거예요? 막 이렇게 하거나, 아, 김기동 감독이 울산이라고 너무 지금 원정이라고 너무 지금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하네요. 좀 루즈하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저도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 입중계를 하나밖에 안 했어요. 토요일 날 첫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텐션을 막 올리면서 갔어요. 전반에. 근데 나도 모르게 후반전에 전반에 비해서 말수가 줄어들고. 한 80%는 줄어든 그런 입중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울산은 좀 변화를 준 것 같아요. 강상우 선수가 좀 오른쪽으로 포지션 변경해서 나왔고 서명관 선수 자리에는 이제 03에서 최석현 선수가 나왔는데 좀 완벽하게 좀 그 서명관 선수의 빈자리는 좀 막아냈고 수비에서부터 좀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딱 한 장면 65분에 좀 압박을 통해서 허율이 끊어내면서 이진현 선수가 완벽한 찬스를 잡았는데 그 장면을 득점하지 못한 게 울산 선수는 가장 아쉬운 장면으로 좀 그거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사실 그 드리블 장면까지 진짜 메시 같았어. 근데 마무리가 너무 아쉽더라고. 마무리에서 보니까 그냥 밀어넣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또 꺾어 때렸는데 강현무가 그 끝까지 버텨내고 딱 버티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 그 강현무의 그 세이브를 한 이후에 세레머니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사실 골키퍼가 그 상황에서 미리 넘어지지. 넘어져 버리는데 그 끝까지 버텨갖고 탁 막는데 그러니까 수에서 이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진현이 아무래도 포항 출신이잖아요. 또 강현 골키퍼 잘 안다고 약간 생각이 들어갔던 것 같아. 그 순간 그 찰나에 조금 더 가볍게 밀어놨으면 사실 쉬운 득점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진현의 실수보다는 강현무가 끝까지 버틴 그게 엄청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전반전에 김기동 감독하고 기성용 선수하고 전술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잡혔어요. 그래서 후반전에 이렇게 변화를 줄 거니까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반전 끝나고 루카스, 문선민, 기성용을 투입하면서 좀 공격진의 스피드를 좀 가지고 가면서 좀 교체가 좀 통했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둑스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사실 조금 컨디션이 안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또 이제 좀 그래도 좀 저 찬스 좀 놓친 건 아쉬운데 좀 기대를 해볼 만하네요.
라는 평가를 같은 걸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평가를 할 수 없는 활약이었습니다. 물론 상대의 압박도 거세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 선수 그리고 피지컬이 있는 선수면 좀 한두 번쯤은 이겨내면서 연결을 시켜준다거나 득점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어떤 그런 파워풀한 모습을 좀 기대했었는데 실수 연발, 패스 실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채팅창에서 둑스 어때요? 둑스 어때요? 물어보는데 제가 빵점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진짜 그냥 빵점. 담백하게 빵점. 그렇죠. 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뭔가 평가를 내리기 힘들 정도의 그 플레이였습니다. 대구전에는 들어와가지고 공중포 싸움도 해주면서 득점에 이득점 하는데 많은 관여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선발로 늘 거라고 예상을 한 게 울산이 대전이랑 경기를 할 때 울산 수비진들이 구택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둑스가 선발 출장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선발로 넣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직 뭐 발을 맞춘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좀 어려운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FC서울의 수비 라인은 괜찮습니다. 나름 단단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황동현도 괜찮고 뭐 정승원도 괜찮은데 결국 저는 지금 FC서울의 활력이 안 돋는 이유는 뭐냐면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약간 좀 브레이크를 계속 잡는 느낌이 뭐냐면 외국인 선수 같아요. 윌리안도 마찬가지고 둑스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고 링가드 이 선수의 재능은 사실 프리미어리그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기대를 해보지만 현재 개막 이후에 링가드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냥 외국인 선수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는. 그 아까 이진현 그 결정전 찬스도 사실 윌리안이 패스미스 했거든요. 윌리안. 링가드가 그런 장면을 봤을 때 김동환도 좀 고민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발할 때. 근데 워낙 이제 선수들을 잘 케어를 하니까 사실 저는 이 경기가 비긴 게 양팀 입장에서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 경기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0대0이고 되게 지루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FC서울이 약간 무게중심이 뒤로 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울산은 사실 항상 내려선 수비를 상대로 깨는 그런 공격 형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가 역습으로 실점 당하거나 세트피스 실점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울산이 어쨌든 역습에서도 실점을 하지 않았고 뭐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봐도 이게 최근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울산이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FC서울 이 단둘이 경기에서만 봤을 때는 0대0이 저는 두 팀 다에게 나쁘지 않은 점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딱 승점 누가 가져가면 오히려 되게 더 불안한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슬기의 말을 해석해 보면 승점 3점을 가져갈 자격이 없다. 아니야. 네. 아니야 두 팀 다. 절대 너무 좀 아니야. 조금 너무 유들유들해진 것 같은데 JTBC 나가고 아니야. 장난치지 마. 여기 히드풋볼이야.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스타 TV야 슬기야. 아니 진짜 왜 그러냐면 울산이 그 전까지 7점이나 또 3점이나 했어요. 대전이랑 할 때. 그러면 진짜 사실 뭐 한 골 먹었으면 이게 3점은 되게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아쉬웠던 부분들은 그건 있어요. 이게 이익균, 고승범, 이진현, 이청용 이 4명이 너무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약간 동선이 겹치고 뭔가 답답한 느낌이야. 사실 이 네 선수가 패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막 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보다 볼을 좀 가지고 다니면서 옆에 사람 활용해서 막 플레이하는데 이 4명의 선수가 모두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볼은 안 뺏기지만 뭔가 답답한 느낌.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사실 엄원상이 좀 해주거나 뭐 다른 사람들이 막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아요. 오히려 울산은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라카바도 저는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거든요. 이 네 선수하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오히려 선발 짜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누가 정해진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합을 찾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차라리 지난 경기 이제 그래서 윤재석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전술 안에서 좀 조합을 많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승점 1점이 왜 괜찮은 거라고 보냐면 울산이 만약 졌으면 진짜 타격이 컸을 것 같아요. 울산 2연패를 또 졌다면. 근데 그리고 서울도 이제 FC서울도 사실 저는 우승권을 다투는 두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졌으면 타격이 컸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비겼고 서울은 그냥 딱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비교도 나쁘지 않다. 인터뷰에서도 보면 그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김기동 감독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냥 저는 제가 FE설이었어 코칭 스텝이었어도 울산 코칭 스텝이었어도 뭐 아쉽지만 나쁘진 않다라고 정리를 해볼 것 같아요. 서울은 울산전 무승입니다. 23경기.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징크스는 깨지 못했는데 어쨌든 시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이라고 평가받았던 두 팀이었기 때문에 원정팀인 서울이 울산을 상대로 승점 1점 나쁘지 않다라고 하지만 저는 울산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지금 4경기째 2무 2패입니다. 그렇죠. 물론 중간에 이제 앞경기를 땡겨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는 다음 라운드 대구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좋지 않은 대구를 상대로 원정 경기이긴 합니다만은 패배한다면 이건 진짜 힘들어지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거의 지금 간당간당 지금 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김판곤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약간 좀 특이한 게 선수 스스로 이겨내는 것도 있지만 외부적인 압력을 잘 극복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외부적인 압력이 무슨 뜻인가라고 물어봤는데 승리를 바라는 외부의 분위기일 것이다. 이 팀에 대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외부적인 압력이라는 게 또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약간 좀 성적이 안 좋으면 비교도 진 것 같은 분위기라는 거죠. 선수들 사이에서도 너무 냉정하게 외부에서 팀을 평가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 외부에서는 울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우승해야 되는 팀, 뭐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팀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선수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겨도 그냥 이기면 당연한 거. 이기면 당연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 그게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이 저는 좋은 성적을 내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압박감을 이겨내는 게 올 시즌에는 가장 중요한 근데 저는 숙제이지 않을까. 이 인터뷰에 대해서는 사실 울산이면 그 정도 압박감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청용 선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 뭐 당연한 거고. 뭐 그 대신 이제 훈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훈련장이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동계 훈련을 다녀와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이거만 얘기 좀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잔디 상태 등 훈련장 환경이 좋지 않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클럽하우스 쪽에서의 환경이 별로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면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외부의 분위기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전 좀 많이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울산이면 어쨌든 우승을 하고 계속 연속 우승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기는 게 당연히 압박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청용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 제대로 훈련 못했다는 거는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건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런 계속 이제 울산이라는 강팀, 그러니까 강팀으로 평가받는 팀이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 너무 흔들거든. 우리만 해도 울산 지금 뭐 이게 맞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긴 한데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은 뭐 정리하자면은 외국인 선수들의 컨디션이 빨리 올라와야 된다. 둑수는 빵점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보야네치가 없는 가운데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보야네치가 이제 훈련 뭐 재활 뭐 돌입했다고 하는 얘기도 지금 듣긴 했는데. 보야네치가 없었을 때 보야네치로 한 시즌을 다 치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 경기에서도 특별한 건 나오지 않았다. 네, 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구전에서 만약에 잘못된다면은 팬들의 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울산 경기를 보면서 더 느낀 건 뭐냐면 본인들이 볼을 가졌을 때 상대방 박스 근처에서 어떤 식의 짜임새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허율 선수의 파워풀함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허율 선수 발밑에 들어가면 사실 뭐 좋은 장면도 있을 때가 있지만 되게 유연하게 볼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안전하게 우아하게 볼을 소유한다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렇네. 제가 느낀 거는 작년 시즌 중반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울산 선수들이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은 볼을 다루고 그 위에서 빌드업하는 장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근데 이제 압박하거나 몸싸움 해주거나 뭐 니볼 내볼 5대5 싸움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김하원이 그거를 좀 강하게 얘기를 해줘서 그게 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올 시즌 그 안 좋은 경기들을 보면 그거에 좀 너무 5대5 싸움 압박하고 볼 뺏어내고 이러는 거에 좀 너무 집중이 돼 있지 않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측면에서 볼을 엄원상이나 뭐 다른 어떤 이희균이나 이런 선수들이 뭐 라카바나 나와가지고 볼을 잡았을 때 다른 선수들과의 조합을 어떤 식으로 맞춰가면서 그 박스 안을 공략할 수 있느냐 그런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다. 아니면 허율이 있기 때문에 파워풀하게 가든가. 그러니까 이날도 보면 이희균이나 고승범 이 두 선수가 그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그 포켓 사이에서 이 선수들이 되게 잘하는 선수들이잖아. 거기보다 더 수비 쪽에서 볼을 받고 볼을 운반하는 역할에 좀 더 집중을 했었는데 그게 이 선수들이 경기 보면 막 특이한 실수를 하거나 이렇진 않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선수들이 더 앞에 있었으면 더 다양한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야니치 그 빈자리가 사실 김판우 감독 전술에서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고승범한테 맡겼는데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저는 이제 정우영 선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희균, 이진현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만 들어가는 게 경기 조합으로 봤을 때 더 낫지 않았을까. 사실 이청용 선수나 이 네 선수가 그냥 한 장면 한 장면만 보면 나쁘진 않아요. 막 볼을 쉽게 잃어버리거나 뭐 어이없는 수비 행동하고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이 네 명이 너무 뭔가 비슷한 유형이다 보니까 사실 막 우리도 막 윙어들 보면 저 새끼 그냥 빠르고 무식하기만 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선수들이 오히려 균열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울산에는 오히려 그런 선수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날도 이제 박민서 선수가 왼쪽에서 좀 윙어처럼 거의 플레이를 했는데 사실 이 선수도 그 측면에 갔을 때는 이제 크로스나 이런 능력은 좋지만 막 돌파를 하거나 이런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에 갔을 때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자꾸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고 다 알 거예요. 감독님도 이제 김판우 감독도 다 이제 고민을 할 텐데 그래서 진짜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주민규의 그 역할도 확실히 빈자리가 크긴 큰 것 같아요. 허율이 사실 막 득점을 한 시즌에 막 20골씩 넣을 수 있는 유형은 아니니까.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죠. 20골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많은 골을 득점할 수 있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마법과 같은 플레이를 해주면서 득점을 하는 맞아, 그런 모습들은 느낌은 주민규보다는 기대하기 힘들죠. 네. 주민규 주중에 골 넣은 거 봐요. 대가리 딱 맞고 딱 떨어지는 거 바로 골 넣잖아. 그거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저희도 그거 장면 가지고 야 저건 진짜 타고났다. 그러니까 그 볼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탁 죽여가지고 그 오는 죽인 순간. 거 아니야. 근데 감이 있었던 것 같아. 아이 절대 그거 죽였다면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주민규 선수 미안한데 진짜 피해가 갔어요. 저는 죽였다고 봐요. 그거를 왜냐면 죽이는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이거 슬기가 나보다 훨씬 더 프로 레벨이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나도 내 경험을 봤을 때 이거는 본인이 이거는 죽였다? 야 이거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고 볼을 생각해. 왔을 때 순간적으로 이걸 탁 튕겨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훈련으로 불가능한 부분인 거지. 근데 저도 순간적으로 볼이 탁 죽었잖아요. 저는 이게 무조건 타고난 동물적인 저도 죽였다고 보는데 본인은 또 이렇게 둘이 기회가 내가 또 시대. 근데 본인은 머리가 커가지고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었다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정말 겸손한 표현인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야. 훈련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죽였다기보다 뭐 사람이 특히 몸이 살짝 피하게 되잖아. 뭔가 딱 그런 느낌처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의 플레이를 지금 뭐 애써서 절하는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사실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거는 그 떨어지는 볼을 거기 이렇게 했는데도 밸런스 안 잃어버리고 여기다 버텨낸 다음에 발등에 얹혔잖아. 그러니까 발등에 임팩트 가져갔잖아.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이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득점에 관해서는 이거는 그냥 뽑아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타고난 득점 선수를 이 부분은 훈련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은 수비 라인 그 야잔, 최준, 김주성, 김진수 지금 7라운드 했죠. 7경기 4경기를 무실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 네. 클린시트를 이어가고 있고 수비 라인에서는 강현무랑 더불어서 굉장히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루카스가 찬스는 많이 잡아요. 근데 안 터져. 계속 안 터져. 그렇기 때문에 이 루카스의 이 마무리 능력. 내가 볼 때 여름 이적 시장에 그냥 뽑아야 돼요. 루카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고 내가 때는 뽑아야 되지 않을까. 윌리안이 제가 볼 때는 윌리안이 막 되게 들쭉날쭉하게 별로 안 나오잖아 생각보다 경기에. 근데 되게 뽑는 거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네. 그만한 외국인 선수 올까요?
그러니까 스카우터의 몫이죠. 전 루카스는 가능성이 계속 터질 것 같은데 진짜 마무리 슈팅이 너무 어떻게 말하면 삐리리하게 나간다는. 난 루카스는 나는 인정.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나가서 터지는 선수들 있잖아요. 근데 왠지 루카스는 그 골 한 골만 터지면 이제 한 골 터졌어. 이제 또 쭉 터질 것 같은 느낌인데 뭐 다른 선수들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안 터질 것 같은 애 있잖아. 그래도 쟤는 안 터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루카스는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죽스가 생각보다 컨디션이 너무 안 올라오면 이게 진짜 기다려주기가 좀 쉽진 않죠. 후반기에 이제 거의 승부수가 이제 날 거 아니에요. 우승하니 못하니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했을 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루카스는 이 3경기 안에 득점만 터뜨린다 그러면 FC 서울에 굉장한 한 시즌 치러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경기 안에 안 터진다. 올 시즌 내내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울산 서울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경기 대전 전북 경기입니다. 지금 전북 팬들이 굉장히 흥분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도 이제 이 경기를 라이브로 입중계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선두팀을 전북이 잡아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다시 다 봤습니다. 전북 경기 잘하더만요. 네. 그리고 색깔을 좀 확실히 읽을 수가 있었던 그런 경기였었고 포메이션 그림에서는 3백으로 나와 있지만 경기를 본다면 3백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그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리뷰를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박진섭 선수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전부 올 시즌 본 것 중에 제일 좋은 경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맞아요. 여러분도 둘이 또 합의해서 아닌데요. 또 그러면은 또 저도 할 말은 없지만. 네, 저는 전북이 사실 FC 안양도 수비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날도 거의 수비를 되게 잘했는데 저는 만약 이 컨셉으로 가면 저는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만약 이렇게 조금 더 수비적으로 지향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저는 이제 박진섭 선수도 박진섭이지만 저는 강상윤의 역할이 제일 큰 거예요. 이 선수 때문에 이제 조합이 완성된 것 같아요. 이제 박진섭 선수는 이제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한국영 선수가 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상윤과 수비형 미드필더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예를 들면 이번에 김진규 선수가 나왔는데 김진규 선수가 정말 잘했어요. 김진규 선수의 롤이 사실 이제 후방 지역에서 이제 있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좀 한 단계 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전부터 옛날 부산에 있을 때부터.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박진섭과 강상윤이 수비력이 워낙 좋으니까 김진규가 수비 부담이 조금 더 덜해지는 거고 그리고 볼 잡았을 때 그 순간순간 탈압박하는 거 있어요. 진짜 뭐라 그래야지 여우같이 되게 얍삽하게 잘 탁탁탁 빠져나오는데 그런 장면만 봐도 이 두 선수가 있기에 이 선수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포획 감독님이 어쨌든 조합을 조금씩 찾아가는 느낌이어서 앞으로가 되게 기대가 돼요. 사실 저는 제가 이제 불만 있었던 부분은 전북에 대해서 공격하는 형태나 좀 되게 너무 1차원적인 경기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직선적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약간 수비 위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말했을 때 좀 직선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경기에도 직선적인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루하지 않았어요. 왜? 중간중간에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창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너무 그냥 때려놓고만 경기하는데 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됐었던 게 저는 대전이 후반에 이른 실점하면서 투톱으로 좀 일찍 바꿨어요. 그러면서 미드필더에서 수비가 좀 불균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공간이 많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강상윤 선수는 수비도 잘하지만 공격도 잘하거든요. 근데 김진규 선수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대전이 좀 미스했고 전북이 그 부분을 또 잘 파고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홍정호 선수가 또 나왔잖아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베테랑들의 역할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정호와 이제 김영빈이 중앙을 쓰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박진섭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이제 라볼피아나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자, 이게 라볼피아나입니다. 맞아요. 네, 이게 라볼피아나예요. 네, 그 역할을 해줬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뭐 이임생 기술이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박진섭은 이제 국가대표가 돼야 됩니다. 사실 맞잖아요. 사실 이 정도로 이제 소화를 해낸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인데 사실 뭐 김진기도 얘기했고 강상현도 얘기했지만 저는 언성 히어로 내지는 100% 120%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선수는 박진섭이다. 저도 경기 보는 내내 박진섭이 한 칸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원래 또 거기서 또 이제 이슈가 됐던 선수니까. 그래서 근데 센터백 위치를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진섭이 센터백을 보니까 이 센터백이 좀 부족해 보이는. 그래서 영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홍정호 선수가 또 그 위치에 나오면서 사실 홍정호 선수만큼 제가 전북에 절대적인 센터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홍정호 선수가 이 정도 경기력으로 시즌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만한 센터백이 없죠 K리그에. 홍정호와 박진섭, 김영빈 실력과 경험을 봤을 때는 이길 팀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경기 보면은 셋이 거의 박진섭 약간 앞에 있지만 거의 5백 가까운 4-1, 4-1이었는데 거의 4-5-1에 가까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거의 뚫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차라리 아예 3백과 이걸 5-4-1과 4-1-4-1을 변형하면서 하면은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저는 진짜 전북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포획 감독이 해결책을 찾은 게 아닌가. 후방부터 단단하게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해결책을 찾는데 그러면 이 전북이라는 팀은 그 앞에서의 공격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콤파뇨라는 이제 상대방 수비 라인을 부담스럽게 하는 콤파뇨라는 존재가 있고 그 밑에 받치고 있는 아까 얘기하는 김진규나 그다음에 강상현도 있고. 근데 이번에 또 에르난데스 오랜만에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선수가 수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어. 근데 갑자기 전북이 부상하고 있는 거야. 일부러 지금 전북 팬을 아니야. 생각해서 흥분하는 거 아니죠? 보이는 그대로. 척. 그러니까 뭐 억텐 이런 거. 저는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상황에 그냥 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경기는 저는 에르난데스가 그렇게 수비하는 거 보고 야 에르난데스를 이렇게 뛰게 만들다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든 생각은. 그리고 이 선수가 좋은 것도 활약도 보여줬고 그리고 사실 이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가진 재능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있으면 자기 본능적으로 기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게 저는 크게 사실 시즌 중간에 약간 되게 직선적인 막 공격 축구 막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꾼다는 게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감독도 어떻게 보면 빨리 파악한 것 같아요. K리그나 그리고 어쨌든 이선 감독님이 선수들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외국인 감독이 좋은 거는 저는 선입견이 없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베스트 경기를 뛰면서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지금 나는 이 수비 축구가 너무 좋아요. 수비 축구? 전북이 수비 축구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네, 저는 완전 수비 축구. 나 그래? 난 되게 수비 축구라고 저는 수비 축 진짜 단단한 오랜만에 정말 단단한 수비 축구를 본 거. 그게 수비 축구라고 볼 수 있나? 내가 너무 수비 축구를 왜냐면 데이터로만 봐도 되게 수비적이에요. 데이터로만 봐도. 그러니까 수비적이고 안정적이라고 나는 이제 수비적인 거와 안정적인 거를 좀 난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원래 수비적이란 얘기는 좀 더 높은 지역에서 압박을 하지 않고 미들 지역에서 좀 더 압박하는 그 구역이 좀 더 밑으로 내려갔는데 나는 수비 축구를 하면 주구장창 쳐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걸레 수비한다 이런 걸 나는 아니 그런 느낌은 아닌 거잖아요. 좋은 수비를 하고 그렇죠. 있다.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측면 공격수들이 엄청나게 뛰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려선 수비를 상대로 과연 전북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를 봤을 때 이제 경기가 좀 더 우승 후보로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가 좋습니다. 테스트하기. 제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 내가 제주여서 제주는 본인들도 승점 3점을 따내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상대방도 약간 좀 어렵게 만드는 좀 오묘한 그런 게 있거든요. 제주는. 그래서 제주를 상대로 만약에 좋은 공격 모습을 보여주면 아니면 반대로 똑같이 내려서 경기를 끝까지 끌고 나가서 마지막 뭐 한 방으로 이긴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자, 제주는 어디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디서 하나요? 전북 홈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날 경기 보고 저는 수비 보면서 감탄한 게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수비가 여긴 뚫기 진짜 쉽지 않겠다.
보통 이제 4-1-4-1로 수비하면은 보통 그런 생각이 들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인데 전북이 4-1-4-1 좀 더 내려가 수비라고 쓰니까 야 여긴 진짜 뚫기 쉽지 않겠다. 그리고 박준섭이 여유 있게 볼을 전달해주고 그 볼들이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들에게 연결만 된다면은 돌아서 가지고 다른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 뭐 안 되면은 이 팀은 또 킥을 해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전진우 선수가 그렇지. 거기서 싸움해주고 컴파니가 싸움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되게 경기를 보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되게 화려한 느낌은 아닌데 장점을 잘 발휘하네 그런 90분이었었거든요. 그 와중에 뭐 대전도 기회는 있었겠지만 훨씬 더 전북 쪽이 경기를 보면서 그냥 전북이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경기였었고 이 와중에 갑자기 전진우 선수가 그런 센스 있는 슈팅을 해주면 상대방 정신 못 차리죠. 그것도 이제 강상윤이 끊고 쭉 패스. 밀고 들어가서 패스했고 두 번째 골도 강상윤이 뺐고 그 강상윤에서 다 많이 이루어졌는데 전 그래서 강상윤 선수가 거의 지금 전북 에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20살입니다. 진짜 대단해요. 한 17대 데뷔했나요? 17, 18에 데뷔한 걸로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관상이 감독님 선수들이 되게 좋아할 관상. 되게 성실한 관상이. 관상이. 그리고 딱 박지성 관상이 약간 맞아. 그리고 그 선수가 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도 지시하기도 편하고 막 그러니까 팀의 진짜 핵심적인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전은 이날 투톱으로 바꾼 게 저는 제일 큰 패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공수광역이 갑자기 멀어지면서 사실 대전이 가장 좋았던 거는 되게 그 밸런스가 좋고 압박 강도 좋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날은 후반전에 투톱으로 변화하면서 공격 시에는 거의 3-5-2처럼 했거든요. 그리고 수비 시에는 이제 폭백을 전환하는데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되게 많이 생기면서 오히려 전북이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경기 분석하면서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 이번 경기 계기로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선두권에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57분에 투톱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빠르게 바꿔서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황선홍 감독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저는 투톱으로 안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맨날 황선홍 감독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제로톱일 때가 나는 황선홍 감독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블 할 때도 사실상 거의 제로톱으로 경기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근데 그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트라이커에 대한 골은 스트라이커가 넣는다. 아니, 울산과의 경기는 뭐 진짜 구택이 굉장한 활약을 했고 전반 38분에 황선홍 감독님이 오랜만에 극대노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약간 욕도 하신 것 같은데 그걸 왜 그랬을까? 타겟이 누구한테 그 정도로 극대노를 했을까라고 큰 화면으로 보니까 강윤성이었어. 강윤성이 계속 이제 황선홍 감독님은 박규현 쪽에서 좁혀놓고 박규현 쪽에서 좀 올라가길 원했던 것 같은데 강윤성이가 이제 체력이 남는지 뭔가 이제 강윤성 선수가 이제 뭔가 보여주려고 했었던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으로 뭔가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황선홍 감독님의 이 극대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왜 나가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강윤선 선수 조금 이제 왜 강윤성한테만 맨날 매주 뭐라 그래? 아니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왜 화가 났을까라고. 약간 자기 생각 들어가기 시작했구나 이제. 왜 화? 강윤성이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 너무 무시하는 거야. 자기 생각이 당연히 있어야지. 자기 생각대로 전술적으로 황선홍 감독님은 이제 전술적으로 딱 맞춰놨지. 어느 정도 프로레벨인데 자아는 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먼저 나오고 틀을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맞아요. 그 극대노 한번 비디오로 한번 보면서 본인도 이제 생각을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플레이를 그것도 한번 거의 강윤성 에이전트야. 그리고 울산전에서 칭찬하고 싶은 선수 하나 있었어요. K리그에 약간 없는 미드필드 유형 임덕근. 부상 당해서 변수가 있었다. 근데 맞아. 굉장히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약간 얼굴이 병강세. 그래요? 병강세 얼굴이에요. 이 선수가 원래 고등학교 시절에 서울 이랜드 스카우트 할 때 제가 뽑으려고 했었는데 제주가 먼저 뽑아갔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원래 센터백인데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인데 굉장히 영리해요. 그래서 사실 말한 대로 약간 어찌 보면 박진섭 선수 같은 유형인데 이날 그 임덕근이 빠지면서 밥신이 오히려 완전 수비형 미드필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게 불균형한 느낌이 들었어요.
김준범도 사실 앞으로 막 나가기를 원하는 유형이고 밥신도 사실 자리 비우고 좀 앞으로 더 나가기 원하는 거. 사실 이순민 그 자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덕근한테 그 자리를 사실 하길 바랬는데 임덕근이 빠른 교체 부상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김준범이 들어오면서 뭔가 롤이 아까 울산 말한 것처럼 조합이 뭔가 그 맞지 않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임덕근이 계속 부상 안 당하고 뛰었다라고 한다라면 좀 붕괴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임덕근 선수 본인의 스타일을 좀 원래 센터백 제주 신인 시절에 센터백을 봤거든요. 그래서 좀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드필드로 포지션 변경해서 이렇게 완전히 지금 저는 된 선수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발전은 좀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흡수를 해서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신인 시절에 봤던 임덕근, 제주에서 봤던 임덕근 선수, 지금의 대전의 임덕근을 평가를 해보면 저는 굉장히 발전했고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전북은요 그 후반전에 그 뭐 전병관, 티아고, 뭐 송민규 이런 선수 투입됐거든요. 근데 경기를 잘 풀다 보니까 약간 옛날 느낌이 났어.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전북이 막 2대0 뭐 그리고 뭐 이기고 있는데 들어오는 선수 몇 명을 보면 야 이거 더 조지려고 들어오는구나. 더 조지. 미쳤다. 여기 명단 뭐야? 조지려고 들어오는 거 막 좋은 분위기가 있을 때 그 전북의 스쿼드가 더 극대화돼서 다가왔었거든요. 상대방은 다 지쳐 나가 떨어졌는데 들어온 선수가 막 김신우, 에두 막 이렇게 더 들어오니까 후반에 옛날에 로페즈, 레오나르도 막 이런 애들 들어오니까 교체로 한교원 들어오고 막 이낙연에서 약간 그런 느낌 났어. 물론 이제 개개인의 컨디션이나 그렇지. 이전보다는 뭐 덜한 느낌이지만 이름값으로 봤을 때 들어온 선수 갑자기 뭐 티하고 송민규 후반에 때 들어오니까 와 상대방 입장에서는 후달리잖아. 교체로 얘네가 들어온다고. 또 나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빨리 골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느낌이 잠깐 나서 전북 팬들은 그래도 기분 좋게 경기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김진규 선수의 폼을 얘기해 줬는데 이영재와 김진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 포획 감독도 인터뷰에서 이영재의 부상으로 김진규를 투입을 했는데 항상 고민이 된다. 아마 다음 라운드도 고민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몇몇 팬들은 모르겠습니다. 몇몇 팬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시는 팬들도 있습니다. 고민하지 말라고. 그냥 김진규 넣으라고. 근데 인터뷰에서도 그 포획 감독이 부상당해서 김진규가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획 감독 좀 캐릭터를 더 보는 것 같아요. 이영재는 워낙 왼발 그 프리킥거든요. 근데 김진규 선수도 사실 프리킥 잘 차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왼발잡이라는 그게 더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캐릭터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진규가 근데 이번에 좋았기 때문에 또 김진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히든 풋볼에서 자리를 안 비우려고 부상 때문에 딱 빠졌을 때 김진규 같은 활약을 펼치면 인터뷰하기도 좋잖아. 부상 때문에 빠졌는데 어쩔 수 없이 로테이션으로 돌린 김진규 선수가 딱 자리를 낚아챘다. 그럼 뭐 기회는 뭐 맞아요. 어느 순간에도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음 경기도 김진규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전 대 전북의 경기였었고요. 다음 경기는 김천 대 대구 경기입니다. 대구가 박찬현 감독도 인터뷰에 얘기했지만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 힘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대구한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대구 멤버로 상무 수비를 뚫기에는 좀 많이 버거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경기를 보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상무가 완전 한 수 위인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득점 장면을 보면 와 이동경 선수는 탈 K리그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완전 여유가 있는 것 같고 그 김승석 그 득점 장면을 볼 때 측면에서 안으로 갖고 들어올 때 그냥 수비 한 명 벗겨내고 주고 또 굉장한 스프린트로 오버래핑을 나가요. 그러니까 황재현 선수가 순간 김승석한테 못 붙고 이동경한테 이제 이동경이 오버래핑을 나가니까 못 붙고 그 짧은 순간에 김승석이 기가 막히게 또 꺾어 때려가지고 넣었는데 그거 봤을 때 이동경 선수는 정말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문제점이 역습 상황에서 또 실점을 당했거든요. 근데 박진영 선수가 되게 과감하게 앞으로 짤로 나갔는데 그 볼이 살아나와서 또 실점을 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거 수비 구조를 공격하고 있을 때 그 계속 얘기하는 레스트 패스 그거를 좀 개선해야 되는데 그래도
얘기하는 게 3백이라는 게 3백을 하면 개선이 필요 없이 수비 3명이 남아있어. 근데 이거는 사실 4백에서 3백을 공격할 때만 바꾸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강윤성 같은 선수들은 갑자기 튀어나가거든요. 순간 공간이 생기면 약간 본능적으로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수비수들은 본능적으로 오히려 안 나가. 그런 상황이 되면. 근데 그런 것들이 전문 수비수 3명이라는 게 아니면 전술적으로 좀 더 3명은 그냥 아예 안 올라가야 되는 이 구조 형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리고 박진영 선수나 까이오 선수가 보면은 걔도 둘 다 완전 튀어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습에 굉장히 취약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공격이 문제가 아니고 역습 수비 그 부분이 좀 많이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딱 봐도 경기가 되게 급해 보여. 이겨야 되는데 근데 김전상무는 그냥 오늘 경기 그렇지, 즐겁게 들어와라.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경기 뭐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경기 오늘 재밌게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상황이 한 팀은 연패를 당하고 있고 한 팀은 지금 1라운드의 패배 이후에 6경기 동안 패가 없는 김천입니다. 잘해도 너무 잘해요. 4승이 뭐예요. 저는 이동경이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즘은 또 해외 축구를 봐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한두 명의 슈퍼스타가 이제 보는 맛이 있었다. 한두 명의 슈퍼스타를 보는 맛이 있었다. 캐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공격 포인트도 막 만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게 다 이제 선수들이 너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약간 좀 세분화되면서 그런 어떤 맛이 좀 없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팀마다의 에이스는 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꼭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공격 포인트는 나중에 따라오는 거겠지만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그 분석이 너무 잘 돼서 이제는 아예 그 선수 한 명 몸값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특정 한 명이. 그게 사실 공격 패턴이나 어떤 전술로서 상대를 무너뜨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제 개인의 한 명이 그 팀 전술을 무너뜨리는 그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분석을 했을 때 숫자적인 분석도 있겠지만 이 선수가 어떤 패스 하나가 숫자로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로 기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패스의 선택 그리고 지금 이 압박을 받았을 때 빠져나온 능력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세분하게 더욱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맞아요. 영향력을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리블 같은 거는 사실 이 사람을 분석을 해도 거의 맞기 어렵거든요. 메시도 사실 다 알잖아요. 아마 우리 아빠도 알 거예요. 영상 하도 많이 봐서. 근데도 못 뺐잖아. 그 세계적인 선수들도 막 그냥 뒤뚱 휘청휘청거리고 희한해. 네, 그런 거 보면은 그 분석으로서 평범한 건 다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빌드업하는 것도 상대가 뭐 3백, 2톱, 뭐 1톱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프로스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다 이제 다 모든 감독들이 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슈퍼스타가 골을 넣냐 못 넣냐 이런 선수를 보유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 그래서 사실 대구가 그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세징야 에드가가 진짜 컸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그런 선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나는 거는 지금 수비에 문제가 확실히 있다 지금. 근데 특히 대구는 공격하고 있을 때 그 수비로 전환하는 과정이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세트피스로 실점했는데 그것도 사실 두 개는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전술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두 가지는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전술로서. 그래서 이거는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빨리 이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북이 그 포획 감독이 잘한 거는 그걸 수정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성적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술적으로 좀 수정이 많이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공격 작업은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한정무 선수가 VAR로 취소되긴 했지만 득점도 올렸고 또 정치인 선수도 VAR로 취소됐지만 득점 올렸기 때문에 뭐 슬기가 말한 그 부분을 좀 수비적으로 바꾸면 공격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게 사실 축구가 제일 어려운 건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도 말했지만 3백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보죠. 다음 라운드 3백을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다음 라운드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3명이 남아 있어야 된다. 그 공격 상황에서 3명 내지 최대 솔직히 저는 5명까지 남아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 그러면은 공격에 가담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수비 2에 미들 3명, 5명이 남아있는 거고 현대축구가 사실 3-2-5 빌드업 많이 하잖아요. 2-3-5 빌드업. 근데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순간적으로 3, 2에 있는 선수들이 공격 지역 갔을 때 순간적으로 공격으로 투입돼서 이제 공격 숫자를 늘리는 건지 미리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공보다 약간 밑에서 있다가 공격이 투입됐을 때 그때 올라가거나 뭐 다시 내려오거나 이런 형태인데 그게 좀 불안정해 보이는 게 많이 있어요. 대구 경기를 보면 공격에 너무 많이 이제 본능적으로 막 다 공격에 나가 있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게 성향이 있거든요. 어떤 선수는 내려와 있는 걸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그렇지. 근데 대구 보면 다 전진 앞으로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사실 백스리냐 뭐 이것보다는 그 성향에 맞는 선수를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공격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다들. 알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대구 광주입니다. 부담되는 상대를 만나는데 되게 중요한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경기이다. 경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정말로요. 네, 지켜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포항입니다. 싸박 골 넣었어요? 물론 이제 우당탕탕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아니에요. 저는 인정. 싸박이 득점뿐만 아니라 연계 플레이에서 살아난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꼴렀다고 흥분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비행기에서 옆자리 탔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비즈니스에서 석에서 나는 김은중 감독의 그 신뢰와 믿음에 보답을 했고 김원일 부신 날려버렸습니다. 완전히? 네. 이번 라운드에서 완전히 날렸어. 완전히 날렸어. 네, 너무 경건한 거 아닌가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찾았어. 와 대박. 이번 라운드는 수원 팬들 지금 너무 기대합니다. 그러면 시박에서 싸박 됐고 다음 라운드 득점한다? 완전 쌈바? 아니 아싸박. 아싸박. 아싸박 되는 거예요. 아싸박. 네. 저는 굉장히 내려와서 연계하고 거머져주고 하는 플레이를 찾았다. 이 김은중 감독이 믿는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가 왜 시박이라고 한 건 했냐면은 어떤 플레이가 끝났어. 그러면 막 제스처를 막 하면서 플레이가 끊어지는 느낌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를 보니까 제스처는 해. 근데 하면서 뛰어가더라고. 하면서 제2 동작을 하는 걸 보고 조금 그런 이동작이나 태도나 이런 부분도 좋아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기대감을 갖게 좀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포항이 보면은 김종우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조상혁이 빠지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 저는 이호재 조상혁이 약간 투톱 같은 느낌 공격 형태가 되게 상대한테 위협감을 줬었던 것 같은데 이날 그러니까 비도 왔고 네, 비도 왔고 그리고 수원FC 수비 라인이 저는 이호재 조상혁을 좀 막아내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김종우 선수가 나왔는데 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경기 보는데. 동해안 더비에서 좋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승리를 가져갔고 그러면 변화를 안 할 법도 같은데 변화를 좀 하면서 좀 이 부분이 좀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어떤 그 멤버들의 어떤 그 스쿼드를 보고 어떤 투입한 선수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팬들은 좀 베테랑을 너무 좀 기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좀 잘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근데 저는 지난 경기 아까 원희가 말한 것처럼 좋았는데 그렇지. 이거를 좀 더 살려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 만약에 이게 연달아 경기가 많아서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은 모르는데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있었고 괜찮았었는데 바꿔서 사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수들은 왜 바꾸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뭐 안에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난 두 선수가 그리고 약간 비대칭적으로 서요. 투톱인데 근데 이 선수들 다 키핑이 되다 보니까 상대한테 되게 위협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았는데 이날은 김종우가 들어오면서 미드필더가 이날 보면은 약간 다이아몬드처럼 섰어요. 공격할 때 김종우 꼭지점에 왼쪽에 이태석, 오른쪽에 그 오베르단, 밑에 신강훈 오베르단 이렇게 뭔가 했는데 그게 제대로 좀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동선이 꼬이는 느낌 같은 게 원래는 보통 3-2-5로 했었는데 이날은 3-1-6 같은 공격 형태였거든요. 근데 뭔가 동선이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내가 선수였다면 왜 바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12분 만에 실점을 했어요. 네. 그러면 아마
경기장 내내 계속 강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바꿨지? 왜 바꿨지? 네. 이러면서 네. 굳이 그것 때문에 실점한 건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래서 뭐 수원 FC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승률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원희가 얘기한 것처럼 사박이 살아났고 아반다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안데르손도 활력은 있었고. 네. 그리고 수비 라인이야 뭐 이현용 선수도 실점을 했지만 맨투맨이나 뭐 이런 이주솔 선수도 맨투맨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위권에 그냥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경기력이긴 해요. 확 무너지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날 경기도 사실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니까 수원 FC 팬 입장에서 진짜 졸라 답답할 거. 4무 3패. 네, 1승도 못했고 코칭 스태프에서도 그러니까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분석하면 경기를 보면서 이거 뭐가 문제일까라고 계속 그래서 찾다가 이거 내가 꼭 굳이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밸런스가 막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좀 작년엔 좀 운이 따랐다고 하면 따랐다고 올해는 좀 운이 안 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사박의 득점 장면에서도 윤빛가람 선수가 또 기가 막히게 또 넣어주는 패스가 있었거든요. 윤빛가람도 돌아오고 했으니까 수원FC는 좀 앞으로 외국인 선수 살아나고 그러니까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대 제주입니다. 광주가 1대0으로 제주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제주 팬들은 좀 축구 보는 거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큰 영상으로도 보고 중계화면으로도 보고 계속 이거를 돌려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포인트를 어디를 잡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광주는 제주 못하는 거를 좀 못하게 만들었는데 제주가 너무 힘없이 못해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려운 경기였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경기가 잘 안 되면 일단 수비에 집중하자. 근데 제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경기가 항상 잘 안 되고 수비에 집중하자. 매 경기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그렇지. 뭔가 원래 막 그런 볼 있어요. 볼이 떴는데 네 볼도 내 볼도 아닌 상황에서 계속 상대한테 떨어져 볼이.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에서 저는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경기가 잘 안 풀릴 때는 일단 수비에 집중하자. 일단 골은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경기가 한 3경기나 4경기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제주는 매 경기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시작하자마자 5분 됐는데 경기가 잘 안 풀린다. 야, 오늘은 수비에 집중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 딱 이제 다음 경기 한 7분 됐는데 경기가 또 잘 안 풀리네. 수비에 집중하는 거야. 이런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보면 경기 보면은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있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잘된 팀에서 승리한 팀에서 더더욱 더 이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 느낌이 나오긴 하겠지만 전북은 달라진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지난 경기와 또 지난 경기와 진짜 제주는 정말 매 경기 그 분위기라든가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만났는데 뭐 여자친구를 만났다, 뭐 썸을 타는 사람을 만났는데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좀 사랑스럽고 이뻐도 연애할 때니까 되게 우리가 되게 검소하다, 되게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안 하고 쟤는 왜 맨날 똑같은 옷을 입을까, 빨기나 할까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막 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주는 맨날 똑같은 그 느낌의 어떤 정말 미안한데 제주에 홍구장 가거나 제주 유니폼을 보면 참 상큼하지 않아, 색깔이. 상큼하죠. 사고 싶고. 좀 어둡습니다. 좀 우중충해요. 경기가, 분위기가 항상. 나만 그렇게 느끼나? 그러니까 저도 그냥 모르겠어요. 느낌이 그런지 뭔가 뭐 애들 몸이 무거워 보이고. 김학봉 감독도 얘기했어요. 몸이 무거워 보인다고. 몸이 무겁지 않았나 싶다라는데. 몸이 무거워 보이는 무거운 게 아니거든요. 더 강하게 준비해야겠다라고 얘기했잖아. 얘기하셨는데 그게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운동량을 더 늘려야겠다. 약간 이런 표현. 더 어두워지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운동량을 강하게 준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가볍게 좀 만들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날 슈팅 3개 때렸습니다. 또 지난 경기에서는 유리 조나탄이 나왔는데 이번 경기에서 또 갑자기 안 나오고 이러면은 이거를 다친 거 아니야? 엔트리에도 빠졌는데. 엔트리에도 빠져가지고 지금 한참 해야 될 텐데 또 유리 조나탄 빠지고 또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광주 원정에서 또 차라리 이 외국인 선수들을 홈에서 좀 선보였다면 적응 선발로 좀 넣었더라면 오히려 좀 괜찮았을 텐데 광주 원정에서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선발로 넣어가지고 좀 활약이 좀 미비한 장면도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저는 광주를 보면 본인들이 축구를 해요. 물론 그 와중에 실수도 나오거든요. 광주 선수들이 보면. 근데 그거는 저는 광주 선수들이 정신이 뭐 집중을 안 해서 뭐 정신을 놔서라기보다 약간 계속 시도하는 거지. 이해가 돼요. 계속 시도하고 그리고 뭐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그런 이제 그 실수를 안 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수라기보다 좀 더 성장해야 되는 선수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보는데 맛이 있어요. 진짜 맛이 있고 시도하고 속도감이 있다라는 느낌인데 제주는 축구라는 게 변수가 많잖아요. 슈팅을 때릴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공이 나한테 튕겨져 나오면 슈팅해야지. 약간 그러니까 그때만 슈팅을 하는 느낌? 본인들이 뭔가 만들어서 타타닥 해가지고 이거 하나 잘 만들었다 슈팅 안 들어갔지만 전개 좋았다. 근데 이게 한 전반전에 2-3번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면 경기 본만 나거든. 그렇지.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공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쫑 나서 튕겨져 나오거나 뭔가 상대방이 뭔가 좀 잘못해가지고 볼이 흘러나오면 그때서야 뭐 공격이 되는 느낌? 공격이 된다는 느낌도 그냥 슈팅 한번 때리는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얘기해 주세요. 답답해요 경기 보면. 네. 그냥. 그게 뭐 표현이 안 돼요. 이게 그렇다고 수비에 막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근데 공격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공격이 뭔가 그냥 알아서 해라. 뭐 딱히 패턴이나 뭐 이런 거 없어 보이고 개인끼리 니네들이 좀 알아서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몸 좋은 날은 어떻게 한 골 넣는 거고 몸 안 좋으면 그냥 아니 근데 그러면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기도 메타거든요 그게. 경기장 가가지고 우리 선수들 몸 좋기를 오늘 컨디션 좋기를 기분 나쁘지 않았기를 오늘 아침에 쾌변했기를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 메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그 중계 방송 화면에 제주가 광주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둔 게 2017년이더라고요. 근데 득점자가 5반석이에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경기를 뛴 것 같아. 아 진짜? 네. 근데 그게 마지막 승리였는데 그 경기도 지금 본인 자랑하는 건가요? 자랑은 아니지만 언제 강등당했죠? 네, 2019년에 강등당했어요. 그때는 아니네. 그 강등당 17년 한참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근데 잘 나갈 때지만 그 경기도 광주에서 승리를 한 거 보면은 유효 슈팅이 거의 한 3개 중에 세트피스로 5반석이 넣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네. 어쨌든 그때는 사실 제주가 잘 나갈 때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광주 원정은 제주로서는 항상 힘들기는 한데 좀 이해해 줘야 되나? 이해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6라운드 수원FC에게 1대0으로 승리한 이후에 그 전 경기 4경기 무승이었었고 이날 경기에서도 패했습니다. 전북을 상대로 이제 원정을 다시 갑니다. 이럴 때는 제주는 집으로 안 가죠? 홈으로 안 가죠? 가요. 일주일이면 가? 일주일이면 무조건 가야 되고 오히려 들어갔다 나오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원정 타이밍이 계속 많다 그러네 제주는. 그리고 부천 또 FA컵 있습니다. 원정. 제주가 전북 원정에서 잘 그 분위기를 살려주는 팀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걱정이 되네. 이게 이제 K리그 이제 히든풋볼 K 들으면 나도 그래. 나도 여러분하고 얘기하거나 이런 거 듣잖아. 그러면 관심이 좀 없던 경기도 관심이 가. 그러니까 뭐 전북 제주 어떻게 하지 분위기 좀 띄워주려나 이 생각도 들고 아까 말했던 그 대구하고 누구였죠? 대구가 누구 만난다고 그랬지? 광주 만난다고 그랬잖아. 그럼 대구가 어떤 변화를 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경기를 보게 되고 막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내가 K리그 이거 보면 경기 다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실력이 다 비슷한 거야. 내가 세계에서 제일 어려워 리그가. 어떻게 뭔가 쉬어가는 느낌이 없어요. 다음 경기는 우리가 조금 약한 팀이랑 붙으니까 좀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고 그냥 매 경기 거의 진짜 결승전처럼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옛날처럼 주장창 수비만 하는 팀도 없어. 그러니까 막 계속 진짜 미치겠다. 이제 걸레 수비 해야지 이런 느낌.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긴 해요. 맞아 그런 추세. 그런 추세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2연패를 해도 약간 숨 쉴 시간은 있거든요. 여긴 이거는 강등권을 내리꽂잖아요. 그냥 또 2연승하면 승강 플레이오프로 빡 올라가고 이 리그 구조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또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또 구조 얘기군요. 네. 이제 길게 얘기 안 해도 이제 우리 히드버그 K 팬들이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것 같아요. 여름쯤에 한번 하세요. 여름쯤에. 네, 지금 하지 마시고. 네. 매 라운드마다 볼 때마다 경기 볼 때마다 경기가 왜 이럴까 하면 내가 준비했던 그 과거가 생각나면서. 그래도 광주 제주에서 제주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는 저는 사실 뭐 작년에 행사도 갔다 왔고 제주 분들이 갈 때마다 환대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 구단에 대한 호감이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만 계속 연이 되는 구단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좀 정이 쌓여 그러면은요. 아무래도 정이 쌓이는데 제주는 몰라 우연찮게 좀 이렇게 좀 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이 쓰이고 좀 마음이 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대해서는 진짜 경기 볼 때마다 와 좋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진짜. 그래서 이거를 좀 심각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좀 팀 체질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제는? 아니,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축구적으로 팀 체질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남길 감독님 다음에 김학범 감독님 약간 두 분 다 약간 강성인 분들이 강성에다가 그 분위기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팀 분위기가. 제주 진짜. 생각하면 정말 가보고 싶은 관광지고 또 귤 너무 상큼하잖아. 그런 느낌. 유니폼 아까 말했잖아. 독특하잖아. 톡톡톡 튀고. 근데 정반대의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제주라서 어려운 것 같아요. 섬 생활이 그만큼. 뭐 섬에 뭐 어제 들어갔어요? 무슨 푸사 소가수다야? 그거 아니잖아. 그 오래됐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돼.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쨌든 제주 섬팀 아니야. 이제는 그래서 그걸 살려야지 그걸.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헤이스가 사실 제주에 있을 때는 골 진짜 못 넣었잖아요. 골 넣는 거 봤죠 막판에. 근데 이번에 골 넣는 거 보고 진짜 열받을 것 같아 김학범 감독님. 우리 팀에 있을 때는 오지에 못 넣다 우리랑 할 때 골 넣냐 이런 생각이. 헤이스가 한마디 하겠죠. 저를 잘못 쓰셨습니다. 네, 저를 잘 쓰셨어야죠. 이렇게. 네. 근데 뭔가 그 골 넣을 때 보면은 송준 선수가 이제 아쉬운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되게 가볍게 찼거든요. 헤이스가. 그거 보고 이 선수가 어쨌든 김동준을 잘 아니까 뭔가 약점을 알고 때린 것처럼 되게 가볍게 탁. 아니 약점을 알았으면 김동준의 약점을 안 게 아니라 송준의 약점을. 그것도 그러니까 둘 다 알았던 거지. 둘 다 알았던 거지. 좀 아쉽죠. 송준 선수의 그 수비는 뭐 아쉽지. 그러니까 되게 엄청난 실수라기보다 엄청난 실수예요. 아니 엄청난 실수인데 내가 말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수비를 할 때 느낌 있잖아. 별거 아닌 거고 좀 이렇게 빡세게 몸싸움을 하지만 할 수 있어. 자기 감이 있잖아. 네. 근데 요상하게 약간 수비가 안 되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주고 또 그런 실수를 할 때 마침 또 커버가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커버가 없을 때 그런 실수가 나와. 90분 내에 한 번 할까 말까 실수가. 네. 맞잖아요. 송준 선수 89분 사실 경기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잘하다가 한 번의 실수로 제가 볼 때는 볼을 살리려고 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볼을 살리려고 했는데 볼을 살리면서 감아서 힘싸움을 헤이스에게 들어갔지만 헤이스는 그 힘을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송준 선수가 비껴나가고 헤이스 선수한테 찬스가 났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그 실수가 송준 선수가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했었던 거 살리려고 하다가 뺏기는 뭐랄까 이게 살리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자신감 그리고 이건 내 볼이다라는 생각 있을 거잖아요 사실. 헤이스가 달려오니까 또 알았어. 아니야. 뭐야 그러면 중앙 수비수 입장에서 클래스를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죠. 나는 버리지 않는다 이상. 여기서 딱 살려서. 그게 자신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욕심이 있었던 거고. 나는 클래스 또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거 아니야. 진짜 빡빡하고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약간 헤이스가 이거 무조건 70% 확률로 이 볼 가져가겠는데 라는 느낌이 있는데 난 30%는 이겨낼 수 있는 클래스를 보여주겠어 하지도 않잖아. 그건 안 하잖아 사실.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렇죠. 네. 적어도 6대4 정도 돼야 네. 나 이거 클래스로 해서 한번 보여주면서 이거 갖고 올라가야지. 0대0이기도 하고 살려가봐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송준 선수 보면 어쨌든 왼발잡이고 전 재능이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대 거론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딱 기능적인 것만 봤을 때도 키도 크고 왼발잡이 센터백에 그리고 제주에서도 수비 뭔가 단단한 느낌 들고 하는데 이 장면 하나로
그동안 약간 더 쌓였던 게 다시 0으로 가고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아쉽더라고요. 결국에는 수비 7점 안 해야 되고 안정 이게 최선인데 지금 볼을 살릴 때가 아니다.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최민희 같은 경우는 쉽게 저거까지 버려 이럴 정도로 쉽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수비는 안정적인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뛸 때는 졸라 짜증 나거든요. 같이 선수로 뛰면 저걸 왜 버리냐 그냥 좁혀 주지. 근데 맞아. 근데 지도자가 돼 보니까 잘했다 버리면 좋았어. 자꾸 뭐 살려면 왠지 불안하고. 근데 거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를 보여주려고 순간 했던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주 다음 경기 전북 경기 되게 주목을 많이 받을 텐데 전북이 이제 연승 중에 있기 때문에 제주로서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원정이 남아 있고 제가 주목받을 때 많이 갔었거든요. 제주에서 전북을 이동국 선수 100호 골인가 그때도 가가지고 100호 골 확정 짓는 경기를 했었었고 우승 확정 경기에 제가 제주 3년 동안 2번인가 거기서 우승 확정 경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근데 되게 준비 많이 하고 갈 거 아니야. 전북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또 전북도 세니까. 그렇죠. 근데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뭐 준비한다고 됩니까? 다 준비하지. 그렇게 준비하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제주 그 선수들이 이겨내는 능력이 좀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저 있을 때. 근데 지금 전북 분위기 최고조거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 작년과 지금까지 비교했을 때 지금 이 2주간의 그 모습들이 최고조라서 이번 홈 경기 있잖아요. 관중 많이 올 것 같아요. 날씨도 좋아질 거고 하기 때문에. 네, 또 이정표 아나운서 또 지금 그 성주 닮으신 분. 신나가지고 이름은 몰랐는데 네가 성주 닮았다고 하니까 바로 알아듣겠네. 그분이 또 굉장히 또 팬들을 리딩을 할 거고 경기장 분위기를 후끈 달아 올렸을 때 제주 선수들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 제주가 이겨낸다. 이런 어려운 상황. 근데 또 제주가 김학범 감독님이 그런 상황에서 도깨비 같은 능력을 지난 시즌에 자주 발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비 때 이겨내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강등권으로는 안 가잖아요. 뭔가 경기력은 저 표정 봐봐 지금. 아니 그게 왜냐하면 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우리나라의 그 언어 중에 전 세계적 언어 중에 뭐 언어의 뭐 전체적인 어떤 그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지만 긍정에 긍정을 더하는데 부정적으로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서 제주 팬이 참 잘도 그러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제주 팬조차도. 근데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지난 시즌에도 갑자기 도깨비 같은 그런 이게 국어만 가능하거든. 국어만 가능한데 우리나라 말만. 긍정 얘기하는데 부정으로 들리는. 참 잘도 그러겠다. 약간 그게.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기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수들도 그런 선수들 있어요. 저 새끼 저 방출 시켜야겠다 하는데 골 넣어. 그래서 뭔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골 넣어. 팬들은 또 좋아해. 그런데 약간 김원일 얘기하는 건가요? 마지막 결정전에 그 한 골 넣으면서 2년 선수 생활 연장했다는. 네. 아무튼 그런 선수도 있고 그런 감독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안 좋은데 항상 고비 때 이겨내. 그래서 그 전엔 안 좋았던 게 약간 세탁되고 그러면서 힘을 받아 약간. 이 표현을 하자면 산소호흡기를 달았다라는 건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독을 정말로 싫어하는 팬들은 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예 차라리 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그 연명하지 말고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다른 감독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김학범 감독님 장점 중에 하나가 잘 될 때도 그 표정이 그 호랑이 표정 있잖아요. 그 표정인데 안 될 때도 그 표정이야. 그러니까 감독이 이게 몰렸는지 아니면 지금 좋은지 잘 모르니까 그런 도깨비 같은 그런 게 나오지 않나. 그래서 포커페이스를 진짜 잘 유지하는 감독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전북전에 과연 김학범 감독님의 표정의 변화가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 여러분 광주 제주 리뷰를 했잖아요. 두 팀 다 볼만한 경기입니다. 광주 대구. 왜냐하면 한 팀이 몰려 있기 때문에 또 전북 제주 또 한 팀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또 체크해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려 있는 팀이 어떤 스피릿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안양 대 강원 경기입니다. 저 이 경기 재밌게 봤어요. 일단 거칠었었고 뭔가 그래도 이제 축구의 정수 뭔가 거칠고 투닥거리고 파닥파닥하는 약간 그런 느낌은 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날 또 보면은 양 팀 다 말한 것처럼 나쁘지 않은 경기를 했는데 FC 안양이 득점을 했고 그냥 득점을 하지 못했던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 강원이 보면 그 양민혁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큰 것 같아요. 양민혁, 황문기 그리고 작년에 또 전반기에 야구. 저는 세 자리가 윤정환의 빈자리는 아닌가요? 그것도 진짜 진심? 왜냐하면 제가 드는 생각은 제가 사실 지금 K4 감독을 했을 때는 제가 아예 마음대로 했었어요. 거의. 그리고 지금은 코치 역할이다 보니까 감독님하고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소통을 하는 게 때로는 내 생각이 맞는데 자꾸 왜 다른 얘기를 하지? 라고 하면서 자꾸 생각을 거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이것도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정경호 감독님이 그 전에는 윤정원 감독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뭔가 걸러지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본인이 최종 결정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약간 제가 지도자 그 교육하는 느낌. 한 발 떨어져. 그러니까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랑 딱 이제 들어가면은 그게 어려운 그런 느낌. 뭔지 알 것 같죠. 약간 봐도 혼수드는. 완전 알죠. 네, 네, 완전 알죠. 저는 어쨌든 그 게임도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 게임 사실 좀 디테일하잖아. 그리고 또 다시 또 경기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내 경기를 하고 잘 못하잖아 어쨌든 이제 뭐 다른 BJ 분들하고 이제 스트리머들하고 대회 나가거나 그런 거. 근데 내 경기 다시 보잖아. 병신이 그런 병신이 없어. 진짜 개병신이야. 내가 이제 저기서 왜 저렇게 움직였지? 병신 새끼 막 내가 내 거 보면서도 어쨌든 떨어져서 이제 보는 거잖아 그 경기를. 그 정도로 보이죠 사실.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근데 진짜 다시 보는 거죠. 보죠. 게임도 보고 주원 형 방송한 것도 보죠. 연습하고 내가 방송하는 거 이런 방송? 네. 아니 다른 거나 뭐 이렇게 방송하는 거는 다시 안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봐야 될 때면 봐요. 네. 근데 이런 방송하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는데 뭐 어떤 게임한 거는 다시 돌려보고. 게임한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대회 나가고 하니까 그럴 때 보면은 그 나오죠 그런 것들. 저는 선수하면서 제 경기를 잘 된 거는 다시 보는데 안 된 거를 보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힘들지. 네, 힘들어서. 너무 바보 같고 그래서 게임을 안 된 거를 봤다는 거죠. 저는 그게 선수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주원 형 그걸 본다고 하니까 신기하네. 근데 그 게임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프로 게이머도 아니고 내가 그냥 보는 거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비교할 건 없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날은 FC 안양이 또 5-3-2로 수비 준비해서 왔어요. 근데 그게 좀 빌더 강원이 잘하는 거 있어서 좀 방해를 좀 잘 하지 않았나. 강원은 이제 백스리와 백포를 이제 계속 경기 중에서도 변화를 가져가면서 하는 팀인데 뭔가 FC 안양이 그 대처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수비 있을 때 5-3-2 그리고 이날 또 박종현 선수가 오랜만에 출정했는데 이 선수가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 굉장히 중심 역할을 잘했거든요. 거의 3백의 가운데 역할을 해줬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토마스, 이창용 이 세 명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이 골 자체도 원더골이 한번 터졌고 이게 진짜 골 아닌가라는 생각. 인사이드로 갖다 놓는 골. 네. 거기서 사실 욕심 많이 생기거든요. 인스텝으로 갖다 후리고 싶은 얹히고 싶은 욕심인데 딱 인사이드로 밀어 넣는 거 보고 야 진짜 잘 찼다. 저 보통 내전근이 아닌데 저거 여기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있어 버텨야 되니까. 그렇죠. 임팩트 딱 되고 그 적절한 힘을 딱 갖다 대야 되는데 이광현 선수도 약간 놀란 것 같아. 분명히 저 후릴 것 같았는데 딱 코스로 정확하게 들어오니까 약간 놀란 것 같아서 반응이 좀 아쉬웠죠.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들어왔는데 절묘하긴 했어 근데. 근데 전 토마스 골이 너무 멋졌어. 그 몇 미터를 안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아마 따라가던 수비수들은 줘라
줘라 주겠지 하는데 계속 밀고 들어가서 때리고 또 맞고 나온 거 또 자기가 들어가서 넣는 거 보는데 그게 시간이 또 거의 끝날 때였잖아요. 근데 내가 감독이었으면은 순간 당황했을 것 같아. 주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왜 에너지를 거기다 써? 에너지 지금 역습 맞으면 큰일 났는데 1대0인 상황에서 안양이 유병훈 감독이 이제 당황을 했을 거다. 그렇죠. 근데 그 반대쪽도 당황을 했죠. 뭐야, 저기 줄 것 같은데 계속 치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중앙 수비수 포지션에서 갑자기 치고 들어올 때 수비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죠. 사실 그렇죠. 거의 요즘 현대 축구의 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인정받는 거고 중간에 생겼을 때 막 치고 나오는 순간 사실 수적 우세가 발생하면서 하고 뒤에서 당황해. 그리고 당연히 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들어오잖아요. 패스 타이밍을 안 가져가면 좀 헷갈려 뒤에서.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 봤을 때 줄 것 같은데 밀고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내 멘트도 있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되게 불안해지는 상황인데.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속는 게 뭐냐면 어쨌든 중앙 수비는 등치가 크잖아. 그 등치 큰 선수가 뭔가 약간 뒤뚱뒤뚱거리면서 드리블을 하잖아. 그러면 안 될 듯 싶은데 뭔가 꼬일 것 같은데도 막 밀고 들어오니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제가 선수를 할 때는 센터백이 그 GPS 차고 뛰면은 9, 1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유럽에 있는 그런 센터백들 보면 12, 13이 나오는데 뛰는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뛸 데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를 뛰냐? 어딜 더 뛰라는 거야? 저는 진짜 제자리 뛰기라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 왜냐면 그걸 수비 형태가 아예 붙여놓으니까 그걸 맨날 붙여놔요. 그래. 클럽하우스에 김원일 몇 킬로 붙여놔. 그럼 나는 항상 1.5kg가 부족해. 남들보다. 유럽이랑 하면 막 3, 4kg가 부족한 거. 열심히 안 뛰는 것도 아니야. 열심히 안 뛰는 것도 아니야. 근데 뛸 데가 없는 평생 열심히 뛰어왔는데 나는 뛸 데가 없는데 도대체 어딜 더 뛰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숫자만 보고 열심히 안 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유럽에서는 빌드업도 많이 참여를 하고 뭐 커버도 해주고 그래서 키로수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격한 움직임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안 봤었던 것 같아요. 뭐 스프린트나 아니면 뭐 폭발적인 액션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액션은 사실 잘 안 보고 이제 키로수나 이런 거를 많이 좀 단순하게 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유럽 축구나 현대 축구에서는 센터백들도 공격적인 그런 빌드업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올라가니까 적극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많이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토마스 선수도 공격적인 장면에서 득점까지 터트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토마스가 진짜 시즌 초반부터 주목해봐야 될 선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히드풋볼에서 했나요? 안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인정 안 해줍니다. 제가 했죠, 제가. 했어? 그러면 토마스가 좋다. 오케이.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로우 블록 수비가 좋은 팀은 미들 블록, 로우 블록 수비가 좋은 팀은 저는 무조건 강등될 위협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제주가 그래도 강등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위로 올라가기도 쉽지 않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그 언저리에 있을 거다 제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원 FC나 뭐 저는 이제 FC 안양을 보면은 2부에서 올라왔지만 2부에서 진짜 수비가 탄탄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1부에서는 저도 크게 작용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일으켰다. 수비 조직이 되게 잘 갖춰져 있고 공격할 때도 보면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수원 FC 같은 느낌 비슷한 저는 결이 비슷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항상 FC 안양은 뭐 크게 강등될 위협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다만 강원도 괜찮은데 강원은 약간 뭔가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 있잖아요. 우리 공격을 해야 된다는 느낌인데 그게 불안 요소로 좀 많이 어쨌든 볼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이 항상 불안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골이 자꾸 안 터지면 더 불안해지게 간단 말이에요. 플랜 원래 게임 정영암의 게임 플랜 자체가 우리는 볼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그런 전제에서 골이 안 터진다 그러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수비가 정말 그냥 단단해져 버린다.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땐 강등 것까지 갈 없지만 이게 안 터지는데 계속 그래도 볼 가지고 해보자 이러면은 뭔가 계속 불안한 느낌이 들고 선수들도 불안해지고 보는 팬들도 불안해지고 전체적으로 불안한 느낌이 그리고 뭔가 팀 스탠스가 약간
부정적으로 변하는 느낌이 들어요. 3연패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수비가 좋은 팀들은 그래도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그렇네. 좀 있어서 그리고 선수들도 그래도 우린 지지는 않을 거야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FC 안양은 뭔가 그 단단함이 있는 것 같아요.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타개를 해야 될까요? 지금 얘기한 대로 계속적으로 색깔을 좀 들고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좀 변화되는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어려운.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나빠 보인다, 뭐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뭐 대구는 수비 전환 과정이 좀 문제가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원 갔을 때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경기를 제가 나름 분석했을 때 뭐가 문제가 없어 보이면 선수를 바꾸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합을 바꿀 수도 있고 새로운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조합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안양은 본인들의 홈에서 이제 K리그 이번 시즌 그러니까 홈에서 첫 승을 잡아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안양 이런 분위기 보면 잘 올라왔어. 분위기 좋더라고요. 경기장 한번 가보고 싶네요. 되게 마지막까지 골 넣으면서 기분 좋게 넣고 안양 팬들은 개막전에서 울산 원정에서 잡아냈고 또 이번에 또 안양 또 홈에서 첫 승하는 모습 보면 1부 리그 맛 좋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 FC 안양은 뭔가 저도 선수로 있었지만 그 프런트랑 팬분들하고 선수들하고 코칭 스태프랑 되게 친해요. 뭔가 그 한 가족 같은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더 시너지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어 뭐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힘들 때 팬들의 격려가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유병훈 감독님이 어쨌든 코치 생활도 오래 하고 외부에 잠깐 나갔다 오기도 했지만 경험을 쌓은 걸 바탕으로 팀을 진짜 단단하게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지금 1부에 올라와서 이런 경기력을 내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외국인 선수도 좀 잘 뽑아낸 것 같고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 이날 또 김훈 선수도 선발로 들어. 이 선수는 K 막 4까지 뛰었을 거야 아마. 되게 K4, K3, K2 막 다 뛰었던 선수인데 뭔가의 장점을 보고 이렇게 선수 기용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뭔가 있다라고 유병훈 감독님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정교훈 감독님 그 삭발한 얘기는 그래 머리를 확 잘랐더라고요. 완전히 깎아 머리로. 저는 그 예전에 광주 상무실 그때 그 모습 고쳐서는 그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으셔. 안 늙었어. 저 대전에서 선수 생활 같이 했는데 그때랑 똑같아 진짜 똑같으신 것 같아서. 보톡스 맞나? 지금 정경원 감독 제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농담 들을 심정이 지금 머리 깎았을 때 정경원 감독이 마음을 지금 근데 생각한다면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같이 뛰었다고 하더라도 선수들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아니 불안해한 것보다 선수들이 굉장히 안 그래도 이제 본인이 뛰켜주잖아. 그러면은 지면은 감독한테 미안한 마음 너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감독님이 삭발을 하시고 또 경기까지 못 이기면 선수들은 너무 미안할 것 같은 거야. 미안한 것도 있고 나 머리 어떻게 해야 돼? 이 생각하잖아요. 아니 근데 뭐 잘 어울리셔가지고 크게 뭐 저처럼 제가 삭발했을 때처럼 이질감은 없지만 그래도 감독님이 이 삭발을 한다는 거는 선수단에게 어떤 이런 경각심을 준다고 표현해.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선수들이. 선수들은 너무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저도 감독님 눈을 못 마주치거든요. 미안해가지고. 근데 삭발까지 하시면. 근데 다음 라운드에 몇몇 선수들 삭발할 수도 있잖아. 아니 내가 코치여도 부담스럽고 나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나야 뭐 해도 거기도 거기지만. 야, 진짜 축구가 좀 이렇게 이겨야 돼. 이기면 돼. 다음 라운드 이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친하면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한데 굳이 삭발까지라고 안 친해요? 그렇게 말할 정도는 그래서 대선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의지를 좀 친한 형이었으면은 형 뭐 그렇게까지 해요라고 했어. 근데 그 말을 못 하겠어. 다음 경기 그 강원 홈에서 광주 만납니다. 광주 잡으면 의미 있죠. 그 큰 의미 있죠. 네. 야 근데 이거
이제 한 7, 8라운드 되니까 이제 스토리가 이제 연패하는 팀들이 있고 못 이기는 팀들이 나오잖아. 경기가 이제 쫄깃해진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2연패 해도 뭐 좋아지겠죠. 아니면 다음 경기 보죠라고 했는데 이제 서너 경기 못 이기는 팀이 나오거든 이제. 서너 경기는 세잖아. 그럼 한 달 못 이기는 건데. 그렇죠. 그럼 저는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직장을 구하고 계신 감독님들도 슬슬 시동을 걸면서 사단을 꾸리면서 전화를 돌리면서. 그래도 네, 몇 분 통화 들었습니다. 몇 분 통화 들었어요? 지금 슬슬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원래 봄 되면 슬슬 준비하세요. 이맘때쯤 시동 거십니다. 전화 돌리면서 이제 피지컬 코치랑 이제 수석 코치들, 에이전트들 바쁘게 움직이면서 자꾸 운동장에 나타나고 기자랑 통화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저희가 무슨 어떤 감독들의 경지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네, 모든 팀들의 감독님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랫동안 맡은 팀에서 좀 건강하게. 그래도 저도 건강하게 포장하려고 하는데 형이 자꾸 뭐 JTBC 나간다고 막 이렇게. 뭐가? 너무 몸살인다고 막 자꾸. 이게 일부러 세게 한 거야? 아니 일부러 세게 한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어쨌든. 근데 보면은 제가 그 해봐서 그런지 마음이 제일 진짜 너무 불편해 보면서. 그치. 안 좋은 팀. 근데 그 안에서 분명히 좋은 장면들도 많이 있어서 그 장면을 사실 저는 항상 소개시켜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이걸로 통해서 뭐 저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뭔가 재밌는 포인트를 계속 짚어서 다음 경기도 보고 싶게끔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하면서도 아차하는 순간이 많긴 하는데 아무튼 모든 감독님들 응원합니다. 진심이 아니니까 지금 말 더듬어서 응원합니다. 이렇게 진짜 3번 응원을 연속적으로 했습니다. 3번 응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JTBC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됐는데 홍보 좀 해주시죠. 그 첫 번째로는 JTBC에서 화장을 해주신 스포츠 원장팀에서 꼭 홍보를 해달라고. 근데 얼굴 보니까 별 차이 없다고. 더 빡세게 해주셔야 전 몰랐습니다. 저는 딱 그 카페 들어오는데 하면서 하얀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 저는 좀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정도는 안 돼요. 좀 더 두껍게. 네, 그리고 JTBC 골프 채널에서 K리그 위클리크 스포츠 골프? 골프 앤 스포츠? 네. 거기서 하니까요. 언제 방영돼요? 첫 방송이? 언제였죠? 재국 PD가 자막에 넣어줄 겁니다. 네. 김하나하고 슬기가 나와가지고 또 K리그 얘기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회 언제 가시나요? 대회 지금 리그 하고 있는데 첫 승 거뒀습니다. 리그 첫 경기 첫 승. 아니 그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뭐 자리 언제 비우시냐고. 자리 K리그 팔로우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월요일 오전. 네, 원일이 좀 써주세요. 저렇게 의욕적인 애 찾기 힘듭니다. K리그에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원인을 좀 써주십시오. 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많은 분들이 이제 헤이드풋볼에 김한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김한이 바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제가 무슨 김한 나오지 마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에 대해서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슬기와 함께 나가는 새로운 K리그 프로그램 그거 보시면 삐진 것 같습니다. 안 삐졌어요. 환희 형이 사실 저희 팀 디렉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금 선수 스카웃 때문에 엄청 돌아다니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